아이들의 통학버스가 위험합니다. 10대 중 4대가 20만 킬로미터 이상 달렸고 7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한 차량도 스쿨버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수소차를 광주시가 가장 먼저 구매했습니다. 자동차 100만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현대차에 보내는 일종의 러브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경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추억과 비상을 주제로 한 광주 충장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내일은 금남로에서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에서도 배가 너무 오래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 주행거리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주 지역에 돌아다니는 통학버스 10대 중 넉 대꼴로 20만 킬로미터를 넘긴 상태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70만 킬로미터가 넘은 차량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관광버스들이 들어옵니다. 이 차량들의 주행거리는 얼마나 될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차는 47만 킬로미터를 뛰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운행되는 통학차량 325대 가운데 20만 킬로미터 이상 달린 차량은 129대로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5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한 차량도 12대나 포함돼 있고 가장 오래된 차는 70만 킬로미터를 넘겼습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은 20만 킬로미터를 넘긴 버스는 노후화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를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미터 이상 된 차량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통학버스가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되다 보니 주행거리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등하교 시간 이외에는 관광버스로 이용돼 주행거리가 많아지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규제 조항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전상 문제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이거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말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지만 버스회사 측은 주행을 많이 한 버스라도 법적으로 최대 11년까지 탈 수 있고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후되면 부속을 계속 새 걸로 교환해서 정비해서 사용하니까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요. 정기 점검을 받고 학교에 투입된 차량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무료 점검을 받아서. 전북 전주시의 한 고교 통학버스는 무려 227만 킬로미터 가까이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타는 차라도 내 가족이 타는 차라도 이렇게 많이 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 만큼 정부와 교육당국의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얼마 전 양산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를 광주시가 가장 먼저 사들였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위해 현대차의 마음을 얻고자 일종의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이 차량은 현대차 투싼과 겉모습은 같지만 내부 사양은 완전 다릅니다. 수소로 가는 차여서 엔진이나 변속기는 없고 대신 전기 모터가 차량을 구동합니다. 연료인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산된 전기가 차량 구동에 쓰이면서 소음이나 진동, 배기가스는 전혀 없고 성능과 사양도 가솔린 차량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광주를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지향하는 탄소 중립 도시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대차에서 출고된 수소차 1기호차를 구매한 건 광주시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억을 들여 5분이면 주유가 가능한 수소 주유소도 최근 지었습니다. 한 대당 억대에 이르는 수소차를 가장 먼저 사들인 건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위해 현대차에 보내는 일종의 구애의 손짓입니다. 현대 기아차 경영진과 접촉하고 노조와 상생선언을 한 데 이어 수소차가 나오자마자 구입해 현대차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시의, 우리 시민의 이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준비, 또 간절한 바람, 이게 서로 잘 교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광주시는 수소차를 이달 안에 석 대, 내년에 10대를 추가로 구매합니다.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자동차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광주시의 다각적인 움직임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경 고위층의 해임과 계급 강등 등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을 거라는 추측이 돌면서 해경이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발표한 해경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제 실패와 구조 지연, 언딘과 유착으로 20여 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실 구조 영사 책임은 경위선에서 끝났고 해경 고위층의 책임을 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경 징계통보 동향보고 문건이 벌써부터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총경급 이상 해경 간부 6명이 해임이나 강등된다고 적혀있는 등 징계자는 28명에 달합니다. 감사원이 조만간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경이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 작성한 겁니다. 당초 2주 전으로 예정됐던 최종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해할 것 같은데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검찰이 해경 고위층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감사원도 대규모 징계는 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 해체 여부가 달려있는 정부 조직법과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되면서 해경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광주 충장축제가 추억과 비상이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오늘 충장로 5가 추억의 테마거리 개관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축제는 저녁 7시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추억의 뮤지컬 주제곡 공연과 홍보대사인 울랄라 세션의 공연 등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는 내일 낮 2시부터 금남로에서 열리며 폐막일인 오는 12일까지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각종 공연과 예술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당초 옛 도청 앞 광장 분수대 위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충장축제 무대가 5월 단체들의 반발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축제준비위원회 측은 당초 분수대 위에 주 무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5.18의 주요 사적지가 훼손된다는 5월 단체 일부 회원들의 거센 항의로 분수대 위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고 무대를 재설치했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해온 광주 MBC가 오늘로 꼭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호남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지영민과 고락을 함께해온 저희 방송은 앞으로도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 50번째 생일을 맞은 각오를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써내려온 지역방송의 반세기 역사. 광주 MBC가 어느덧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64년 라디오 개국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첫 전파를 발사한 광주 MBC는 70년 궁동에서 민영 텔레비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80년 5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련과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후 88년 지금의 월산동 사옥에서 성장과 도약을 거듭하며 지역민의 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6년 동안 펼쳐오고 있는 무등산 보호 캠페인을 비롯해 수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남도 문화의 원류를 찾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희망이다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공익방송의 임무를 성실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향한 열정으로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달하며 시청자 옆을 50년 동안 지켜온 광주 MBC.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송의 진정한 주인공은 시청자라는 것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MBC는 오늘 저녁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광주 시민과 정관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사 50주년 리셉션을 갖고
시청자와 함께 써내려온 지역방송의 반세기 역사를 되돌아보고 100년의 희망을 향해 달려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MC 사옥에서는 50주년 기념식이 열려 회사 발전에 공이 큰 직원들을 포상하고 외부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광주 MBC 창사 50주년 특집으로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가 심수봉, 인순이, 박현빈 등 인기 가수들이 총 출동한 가운데 열려 광주 시민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생 합창 경연대회가 광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합창제 수상팀들은 중국에서도 순회 공연을 펼치며 한중 우호 사절단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정율성 선생의 동요가 청소년들의 합창으로 울려 퍼집니다. 정율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정율성 동요 합창 대회가 창사 50주년을 맞은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9개 초중학교 합창단이 대회에 참가해 정율성 선생이 만든 동요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보였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악가 정율성의 예술혼을 기리고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향연에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들께서 호응을 잘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열띤 경연 결과 송원초등학교 합창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최우수상은 나주 남평초등학교, 우수상은 수피아 여중 합창단에 돌아갔습니다. 수상팀은 중국 교육부의 초청으로 중국 도시들을 순회 공연하며 한중 교류의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또 노래들과 또 중국의 정율성 선생님 노래를 이렇게 같이 함께 부르면서 서로 그 두 양국 간의 이런 문화 교류가 함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율성 동요 합창 대회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며 한중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 방공포대를 이전하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2011년 국방부에 제안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무등산 방공포대를 이전할 경우 5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